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아침 7시 7분입니다. 코인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그러고 있네요. 네, 뉴스 살펴보고 이야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오를 줄 알았는데 1330원대로 떨어지는 원화가. 네.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조금 더 올랐던 것 같아요.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검사할 때도 부담금 91개 뭐일까요?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다보스서 퍼진 AI 낙관론 다보스에서. 네. AI가 중요하죠.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여러 많은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AI에게 뭔가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시중에 알려져 있던 정보들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가 또 잘못된 정보를 낳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AI가 워낙 많은 걸 처리하다 보니까 인간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되고 인간들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AI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고 그 AI에 난 정보가 또 AI 활용하게 되고 AI에 난 정보 또 AI 활용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간이 뭐 AI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AI가 저렇게 발달될수록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더 진위업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한국 자부시장 망치는 무슨 폭탄인가요? 네, 세금 폭탄인가요? 네, 그렇죠? 네. 토종김 해외 증시로 내모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거래세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대출 환승잡자 은행 저담대 금리 줄 인하. 이제 그 점대대출 은행 줄어들고 있죠. 인하되고 있죠. 네. 그래요. 그 정도 이야기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미는 씁쓸, 웨이는 쏠쏠. 코스피 순매수 상위 분석, 배터리 낙폭 가디즈 모은 개미 12내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리고 성장주 반도체 사들인 웨이는 현실주면 이숨 선방.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라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 세탁건조 2시간 내 건 끝내. 워시콤보 미국서 먼저 흥행. 오. 전 마음에 드네요. 여기 하나로 다 하는 건가요? 오씨. 갖고 싶다. 일체형 세탁 건조기. 뭐 갖고 싶은데요. 상당히. 네. 허허허. 나중에 사든지 해야 돼. 다음에 다 다쳐서 살까? 아, 네. 갑자기 김침 줄줄 나네요. 그 건조기 써도 옮길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도 코인시장은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고 지금 사실 영상 업로드 하지 않으려다가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싶어서 또 방송을 켰습니다. 한세의 메인 뷰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 정도 생각해 주세요. 자, 원달러 환율 1380원, 1338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1360원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하면서 살짝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증시는 안 빠지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좀 기분이 나쁘죠. 네.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쵸? 네. 음. 자, 이 정도 뭐 오일은 7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죠, 그렇죠? 70달러 아래에서는 조금 싸니까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고기는 뭐 그냥 안정적입니다, 그죠? 그럼 유가가 크게 변동도 없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쪽에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빅스는 뭐 그냥 또 쏘쏘 아직도 낙관에 대해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기 좀 못하잖아요. 그죠? 다만 확실한 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약해져 가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추세가 나중에 이탈될 때는 관심을 좀 주셔야 되고,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붙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나중에 이탈됐다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 유효하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24,400포인트대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 왔었고, 제가 보기엔 2450 정도 아래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이제는 스타트 정도로서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아래로는 우리 매수존으로서 접근할 수 있겠다. 그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좀 볼까요? 에코프로.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종목들, 우리가 펌핑 나와서 되게 신나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모를 조금 잡아드리는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이라는 녀석이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얘는 그 가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이글도 마찬가지고, STX인가요? STX도 한글로 해야 되나? STX 아닌가? STX 못 찾겠네요. 제 눈이 살짝 STX 보통 저기 있네요. STX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엄청 상승했다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서력들의 설거지에 대해서 당하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이런 걸 궁금해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데서 사서 좀 더 오르기를 기대를 하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단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타예요. 단타로 먹고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타로 들어갔던 시대들을 수익을 보고 팔고서는, 또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워서 또 놔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결국은 더 손해를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주식하면 망한다. 사실 한국 주식은 그렇게 망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거의 박스권에서 횡보했던 것들이 참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싸게 샀던 종목들 더 비싸게 갈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계속 주구장창 물타기를 하다가 본전에 빠져나오는 일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평생 부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인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중턱에서 잡아서 잡으셔도 됩니다. 님들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추세가 좋으니까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걸 어디까지 갈 거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들을 인내하고 견뎌서 이걸 먹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런 건데 존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향을 드릴 때도 항상 존버해도 될 만한 종목들을 추천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쵸? 에코프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코프로도 보면, 우리가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한 50만원대 정도, 그죠? 아니면 60만원, 요 자리도 제가 단타에 대한 드리긴 했었지. 요런 번트성 단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40만원 아래로 빠졌을 때는 이제 맛있는 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 샀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 좋은 주식이 이 가격에 파네?
우와, 남들은 뭘 해야 알려야지. 나만 알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리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산다는 걸 살려고 노력하고 남들이 좋다는 걸 살려고 하거든요. 맞죠? 이게 참 재밌는 결과라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한국인이 그런 게 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 오늘의 가장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식을 사셨을 때 맛있어 보이는 걸 샀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 자, 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비트코인 입장에서 저희 한쌤이 여러분들께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었어요. 21년, 벌써 이제 3년 전이 됐네요. 와. 21년도에, 21년 하반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2년도에는 예정된 악재 때문에 아마 코인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주식 시장도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숏 포지션을 누리셔도 좋고 인생 역전 숏을 노리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갔었죠. 제가 한쌤이 그때 집을 사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2년 동안 그렇게 2년 동안 차트는 볼 게 없을 겁니다. 2023년 가을, 2023년 가을에 볼만한 흐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물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견적이 맞아 떨어지길래 유지를 한 것뿐입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물론 적중률이 높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사셨던 사람이 과거 여기서 팔았을까? 팔았다면 과연 몇 명이나 팔았을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나대는 거냐는 거지. 맞죠? 아직도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다가 또 꼬라박는 시기, 이 전체 상승 지분의 절반 정도 되돌릴 시기는 무난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수에 대한 습관 자체를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등의 목표 포인트 5만 달러, 우리 비트코인이 여기서 10월이 지나고 나서 상승하는 이 장장 보자마자 제가 BIT 5만, 저희 방의 비밀번호입니다. BIT 5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돼요. BIT 5만이라는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 5만 달러 거의 도달했어요. 왜 그제서야 여러분들 막 이슈가 나오는 건지, ETF 상장되다 떡상 간다 이러지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쵸?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ETF 상장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고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 인정을 받는 건데 ETF들 상품들 보시면 뭐 주장창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정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가스 ETF도 있고 뭐 황금 ETF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투자 상승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뭐 어디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월세도 받기도 시작을 한대요. 그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좋은 거죠. 맞죠? 하지만 그 자리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가격대가 맛있어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비트코인 5천만원, 6천만원 이게 맛있나요? 좀 추억에 젖들게 되네요. 비트코인 500만원 할 때 사둘걸.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단타를 치고 해도 사실 비트코인 500만, 600만 할 때 한 2개 사들고 존버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별로. 그죠? 사둘걸.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맛있을 때 사자. 결국은.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나중에 혹시나 2월, 3월 해가지고 4만 달러 밑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매력적인 존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상승장이기 때문에 단타는 가능하거든요. 그 단타도 조정이 탁 나왔을 때 노리는 게 좀 매력적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알트코인들은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으니 이럴 때는 우리가 아까 전처럼 미래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 잘 찾아가지고 적금식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지금 맛있는 존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좀 떨어졌고요. 뭐 좀 움직일 수 있고 단단 칠 수 있겠지. 단단은 알아서 열심히 잘 해주셔야겠죠. 자, 뭐 코인 하나로 넘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블러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블러를 제가 10월 달에도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한 4배, 5배 움직여 버렸네요. 그렇죠? 상당히 좀 NFT 종목들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NFT예요. NFT 종목입니다. 이게 NFT일 건데, 그렇죠? NFT. 그래서 그중에 블러가 대장짓을 했고요. 블러는 아마 아직도 뭐 많이 문제도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기는 늦었어요. 보내주십시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쉬우면 그냥 발 하나, 돈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뭐 지켜보는 정도 수준일 겁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도전해볼만 하죠. 그것도 발 하나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중 1월 치기는요, 우리가 비중을 다시 높이지 마시고 우리 10월달에 비중을 높여도 된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죠? 절반 이상, 뭐 70%가 수익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좀 줄여가지고, 거기서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 우리 원금에 가까우신 떼버리고 수익금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딱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자리, 만약에 그냥 뷰티가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 주식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식도 뭐 괜찮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또 따라 붙으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라 뭐 이런 것도 스트레스들도 올라가다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뭐 아스타 이런 것도 차트 너무 짧아서 보지 않겠습니다. 선수분들 하셔도 돼요. 실력 있고 하시는 분 하셔도 됩니다. 솔라나도 반대로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칠리즈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전반적으로 코인 차트를 칠만한 것 중에 칠리즈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흐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칠리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17%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요 정도에서 한 130, 한 4원 정도에서 단타를 노려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 넘어가십시오. 2%의 익절 로스, 5%의 익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멀티버스 X도 뭐 초단타 정도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지금 73원 정도의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트 눈이 뜨니까 그 정도 두 개 정도 되네요. 네. 샌드박스도 지금 단타 노려보실 수 있겠죠.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675원 정도 손절 주시고 지금 단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을 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지금은 비중 확 넣지 말고. 그럼 뭐 알아서 하시겠지.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뭐 투자는요 사실 맛있을 때 모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GS건설 뭐 건설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돈 넣잖아요. 근데 저는 맛있어 보여요. 모아가면 좋다는 거지. 뭐 안 오르면 짬을 쌀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난 주주행세 좀 하죠 뭐. 네. 주주총회 나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회장님이랑 또 면담도 좀 해보고 그런 거 좋은 경험이잖아. 그리고 뭐 한 몇 년 지나면 또 배당금으로 또 버티겠지. 회사만 안 망하면 된단 말입니다. 요런 마인드. 이런 게 투자적인 마인드야. 그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언젠가는 이 주가들은 다시 그 가치를 찾아간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치 분석이 가능한 녀석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승장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손절가를 좀 철저하게 잡으시면서, 그리고 바로 상승장은 빨리 가야 상승장이거든요. 올라가야 상승장이니까 그거를 뭐 나중에 꺾였을 때는 꼭 팔아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매매는 사고 팔아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